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한국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었는데 일본 넷플릭스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 한국 보도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그 기사에 달린 일본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일본 언론과 정부에서 한류에 대한 강한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 기사를 인용해 일본인들을 일부러 자극하는 내용과 대부분의 댓글들이 인위적으로 작성된 듯 요즘 일본의 다른 기사의 댓글과는 결이 다르게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론에서 말씀드리고 일단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일본인의 인기가 최정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본 넷플릭스 톱10 중 무려 9개가 한국의 드라마고 최신 작품뿐만 아니라 수년 전에 방송이 종료된 드라마에도 열광적입니다. 전 세계를 덮친 K 콘텐츠 선풍에 일부 언론이 혹평을 한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일본 콘텐츠 업계에서는 한국이 뒤처져 있다는 위기의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의 일본 사례를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공식 랭킹 집계에 따르면 지난주 일본 텔레비전 부분 랭킹 톱10은 금붕어 아내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 드라마가 차지했습니다. 세계에서 비영어 시리즈 1위가 된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이 1위, 지상청 사람들 39 등 한국의 최신 드라마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일본 시청자의 사랑은 장르와 시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한드 시청자에게 이른바 불륜 드라마라고 불리는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즌3가 처음으로 10위에 올랐습니다. 좀비물인 지금 우리 학교는 6위에 들어갔습니다. 2020년 방송 종료한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스는 방송 종료부터 각각 36주차와 34주차에도 불구하고 10위권을 유지 중입니다. 이에 앞서 넷플릭스의 K 콘텐츠 붐을 일부 일본 언론은 비판해야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 등이 전 세계에서 흥행하자 일부에서는 스토리의 깊이가 없다, 배틀로얄을 흉내냈다고 혹평을 이어갔습니다. 한 언론은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전통놀이는 일본이 전통의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내 K-드라마 붐이 수개월에 걸쳐 이어지고 있어 한국 콘텐츠에 완패했다는 자각도 나옵니다. 일본 창작계에서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OTT와 K 콘텐츠의 시너지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이런 흐름에서 완전히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때 일본 드라마는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은 아시아에서도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제4차 한류붐이라 불리는 K 콘텐츠 붐에 한국 OTT마저 일본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 OTT 가운데 처음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한 왓챠는 오리지널 콘텐츠나 BL물 등의 차별점을 내세워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왓챠 박태원 대표는 일본은 한국과는 유저의 특성도 매우 다르지만 왓챠 재팬의 구독 잔존율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서비스를 발판으로 내년까지 글로벌 유저 1억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티빙도 글로벌 진출의 첫 무대로 일본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올해 대만과 함께 일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미국 진출도 구상 중이며 해당 국가의 직접 플랫폼을 시작하여 자사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늘릴 계획입니다. 이 기사의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일본에서는 불매운동 등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작품에서도 내용이 좋으면 팔립니다. 일본인은 불매운동의 나쁨, 정치적 대립을 민간에 반입해버리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민간인의 교류는 사태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질이 나빠지면 팔리지 않는다는 것도 있습니다. 국책으로서 대규모 지원 체계를 가진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이지만 크게 개선은 진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질 좋은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유행은 길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최근부터이지만 나는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고 있다. 배우들에 관해서는 엄청나게 연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자막으로 보고 있지만 일본어와 비슷한 발음의 단어가 있는 것을 깨닫는 재미도 있다. 갑작스러운 코미디 요소나 인간관계 등 급전개가 일어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90년대 일본 드라마도 그만큼 상당히 공격적이어서 재미있었다. 유행이 돌고 있다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일본일까 한국일까 어느 나라일까 재미있는 작품은 평가된다고 생각한다. 한류 드라마가 일본에서 넷플릭스 등에서 인기 있는 것은 단순히 일본제 드라마에 질렸고
한드가 일본의 드라마 이상으로 좋기 때문이다. 나도 일본의 드라마에 식상이 있기 때문에 한드를 보지만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한드를 본 후에는 동유럽이나 북유럽의 드라마에 흥미를 옮겨버렸습니다. 일본의 드라마에서는 특히 미스터리 등은 배역으로 전개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배우를 모르는 한류나 동유럽, 북유럽의 드라마는 모르는 배우이므로 배역으로 전개가 전혀 예상할 수 없어 충분히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드를 한동안 계속 보면 나오는 배우들의 얼굴도 기억해버려 이 배우라면 단역일 리가 없기 때문에 뭔가가 있다라고 알게 되어 일본의 드라마 비슷하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즉 그 정도의 일이므로 일부 열렬한 팬을 제외하면 한드 유행은 잠시 머물게 될 정도의 것으로 결코 정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최근 중국 드라마는 흥미로웠다. 특히 사극이나 판타지 사극은 세트가 호화롭고 현란하고 굉장하다. 텔레비전 드라마이지만 영화 같은 호화로운 세트에 놀란다. 예산이 풍부한 것은 알려져 있고 또 역사적 건조물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곧바로 끓어오르는 경향으로 자만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무것도 영원히 이어지는 것은 없다. 삼성 스마트폰, 현대자동차가 중국제로 구축된 것처럼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행히도 한국에는 역사적 건축물이 적기 때문에 드라마에서는 매번 같은 건물밖에 나오지 않는다. 많은 것은 북한에 있다고 듣고 있다. 별로 중국과 비교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여배우, 미남 배우가 많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재가 풍부하다. 그리고 드라마의 예산은 굉장하다. 한류가 중요해질 때는 그리 멀지 않을지도 라고 생각한다. 확실히 억울하지만 한국 드라마가 더 재미있다라고 할까? 일본의 드라마가 지루하다. 내 생각에 팔리지 않아서 극본가의 경험치에 의지하는 스토리 전개가 빤히 알 수 있어 독자들에게 읽혀버립니다. 의외성도 없다. 여러 사람의 시점도 넣어 체크는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지 않을까? 한데 밀리고 있는 것은 재미이지만 극본가의 역량이 부족한 콘텐츠. 나는 아마 수십 작품의 한국 드라마를 보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질렸다. 물론 좋은 작품도 많이 있지만 최근에는 분명히 질이 떨어지고 있다. 일본의 드라마는 쭉 보지 않았지만 최근 1년 정도는 일본의 드라마와 미국의 드라마만 보고 있다. 한국의 정치나 반의를 빼면 한국 영화나 드라마는 재미있다. 일본은 영화 드라마는 국내용이거나 배역이 인기만 있으면 실력 부족이라도 상관없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질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영화 드라마에 관해서는 일본은 한국에 지고 있지 않을까? 일본은 섬나라라 갈라파고스화가 어느 분야에서도 현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해외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실력을 닦아주었으면 한다. 한국의 언론이 한국 문화가 일본을 지배했다고 기사를 만들기 때문에 한국인은 정말로 믿고 있다. 한국 드라마는 보지 않지만 분명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일본은 애니메이션, 한국은 드라마가 재미있다는 것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뭘까? 한국은 드라마 만들기에 능숙하고 극본이 좋기 때문에 즐겁게 볼 수 있다. 일본 드라마의 경우 극본이 약하기 때문에 재미없다. 일본의 드라마는 지난 몇 년 동안 보지 않았다. 가끔 오랜만에 재밌을 거라고 생각한 일본의 드라마도 재미있지 않고 내용이 얇아 도중에 끊는다. 역시 한국 드라마는 퀄리티나 이야기의 재미가 감정의 흔들림 정도가 다르다. 일본의 드라마는 즐겁지 않은 매번 형사물이나 청춘 드라마,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것만 참신함도 혁신도 없다. 일본, 미국은 국내용 드라마로 충분하지만 작은 나라의 한국은 무엇이든 외화 획득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 시점에서 비용도 다르다. 꽤 필사적으로 하고 있겠죠. 일본 영화 드라마는 끝났다. 내용도 규모도 배우도 끝났다. 누군가가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세요. 한국에서는 세계에 팔기 위해 나라에서 돈이 나오고 있고 일본은 스폰서의 의지, 돈이 없어 드라마를 많이 만들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화 강국은 아시아라면 압도적으로 인도야. 영화의 수는 미국보다 많다. 앞으로 인도 영화 붐이 올 것 같다. 한국 영화를 잘 보지만 해피엔딩이 아닌 결말이 많지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 와우코리아, 일본인이 발행하고 일본의 지사가 있는 토종 일본 인터넷 언론입니다. 이 언론은 초반에 한류 콘텐츠로 독자를 모아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류 콘텐츠를 이용하여 혐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류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이젠 한류로 구독자를 유인해서 혐한을 부추기고 있는 언론입니다.
결국 일본 콘텐츠가 한국에 밀리고 있고 한국 언론이 이것을 비웃는 듯 기사를 썼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일본 네티즌들에게 기분 나쁜 댓글을 유도하고, 또 댓글이 재미있는 것이 난 한국 것보단 유럽과 미국 것을 더 많이 본다란 내용이 많고 중국 것이 더 재미있다는 댓글도 보입니다. 기사 댓글을 보면 기사는 한류 유행에 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댓글은 이 한국 기사는 가짜다라고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언론을 이용해서 한류를 잠재워 보려는 시도가 요즘 일본 기사들에서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국가가 언론을 장악해서 어떻게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지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기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언론들도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엄청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